부분과 함께 소개해드릴 논문은 F2 너프라고 너프에서 다루는 그런 데이터셋들이 카메라 트라젝토리가 한정적인 경우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가운데에 물체가 있는 바운디드 씬에서 다룬다 널프를 학습한다든가 아니면 한쪽 면만 보고 있는 포워드 페이싱 데이터셋을 쓴다든가 아니면 어떤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배경이 있는 씬을 360도 돌려서 찍는다던가 그런 경우들에도 이 한 바퀴 돌면서 카메라가 찍는 거를 그 자체를 모델링하는 그런 식으로 씬을 학습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카메라 트라젝토리가 더 알비트러리한 경우에도 학습이 잘 되도록 그런 메서드를 고안한 논문입니다. 이게 데모 영상인데요. 이게 지금 학습된 씬인데 보시면 카메라가 이 계단을 계속 올라가면서 어, 이 렌더링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런 경우가 이제 기존 너프 데이터셋들에는 이렇게 카메라가 뭐 한쪽 방향을 보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운데 바운디드 씬이 있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고 네, 당연히 우리가 너프를 실제로 좀 더 넓게 확장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 다양하게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찍는 경우에도 다 학습이 잘 돼야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 연구가 좀 더 활용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지금 올해 CBPR에 제출된 논문인데 굉장히 깃허브 스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먼저 아까 앞서 보여드린 데모 영상 같은 게 기존의 너프 모델들도 굉장히 잘 되는 모델이 많은데 그걸로는 학습이 안 될 것인가를 보기 전에 일단 기존 너프 모델들이 어떤 것이 있나를 먼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봤는데 처음 나왔던 20년에 나왔던 너프 모델처럼 뉴럴넷에 기반한 진짜 뉴럴 레디언스 필드 모델들 뭐 예를 들면 밈너프 360 이게 360도 돌아가는 씬에서 학습을 한 논문이고 뭐 레프너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는 그림처럼 말 그대로 그 코or디네이트를 뉴럴넷에 통과시켜서 컬러랑 덴시티를 학습하게 하는 그런 모델들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요즘에 이제 그리드 베이스드 레디언스 필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시로는 뭐 플래녹셀, 이 딥 복셀 그리드 옵티마이제이션, 텐설프, 인스턴트 NGP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플래녹셀은 작년에 세미나에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이 플래녹셀의 파이프라인입니다. 네, 이 그리드 베이스드 레디언스 필드들이 요즘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유가 이게 그리드 베이스드는 기본적으로 이 씬을 가져다가 그리드로 모델링을 하고 그 그리드의 복셀 벌텍스들마다 피처를 저장을 하고 이제 그 피처를 학습을 시켜서 피처에서 컬러 덴시티를 좀 타이니한 네트워크를 통과시켜서 뽑게 되는데 그 그리드의 피처들이 바로바로 학습이 되기 때문에 이 뉴럴넷을 통과시켜서 학습을 하거나 인퍼런스 하는 것보다 학습 인퍼런스 두 가지 측면에서 전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학습이 빠르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성능이 더 어, 뒤지지 않고요. 네, 이 논문의 제목이 아까 F2 너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F2가 Fast and Free 카메라 트라젝토리여가지고 이 저자들이 고안하는 메서드가 그리드 베이스에서 빠르게 학습이 되면서 프리 카메라 트라젝토리에서 태스크를 한번 수행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그리드 베이스드 모델이 빠르게 학습이 된다는 거는 좋은데 왜 프리 트라젝토리에서는 학습이 잘 안 될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왼쪽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한쪽 방향만 보고 있는 포워드 페이싱 데이터셋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 점들이 카메라일 때, 카메라가 이렇게 한쪽을 보고 있으면 그 카메라 프로스트럼이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고, 네, 음,
우리가 이 아주 먼 배경에 있는 곳까지 전부 다 모델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먼 부분들을 가까이 끌고 와서 이렇게 네모난 어떤 스페이스로 월핑을 하게 됩니다. 이 월핑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만약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씬의 가운데에 화분이 있다든가 뭐 가운데에 레고 모델이 하나가 있다든가 주변에 배경이 없고 그런 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모델링하고 싶은 그 씬이 바운디드 되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델링 할 대상 코or디네이트로 1대1 매칭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배경이 무한하게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아주 먼 코or디네이트까지 모델링을 하는 게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사실상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월핑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가 forward facing 데이터셋의 경우에 월핑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 지축을 가까이 끌고 오는 방향으로 월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60도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카메라들이 가운데 어떤 특정 물체를 대상으로 한 바퀴를 돌면서 촬영이 되어 있고 동시에 이 먼 부분들의 배경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먼 부분의 배경들을 중점적으로 좀 가운데로 끌고 오는 그런 방향으로 인버스 스피어 워핑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고 근데 네, 이런 두 가지 경우에는 뭐 적절한 월핑이 있고 이 월핑을 사용을 하면은 학습이 잘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계는 이게 아니고 아예 새로운 트라젝토리로 촬영된 데이터셋을 학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 방법이 잘 작동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세 번째 C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카메라가 프리 트라젝토리로 움직이고 있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입니다. 만약에 이 프리 트라젝토리에서 지금까지 잘 되는 그레이드 베이스 모델들을 학습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앞서 말씀드렸던 플래녹셀, 텐서프, 인스턴트 NGP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잘 되는 모델들인데, 그러니까 이 F2 너프나 그라운드 트루스 진짜 비슷하게 이렇게 적절한 월핑을 사용을 했을 때는 학습이 굉장히 선명하게 잘 됩니다. 근데 이렇게 프리 트라젝토리에 적용을 했을 때는 좀 많이 학습이 안 되고 이 디테일들을 잘 학습하지 못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거는 트라젝토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 프리 트라젝토리일 때의 월핑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퍼스펙티브 월핑인데 음, 먼저 이 3D 스페이스에서 월핑하는 걸 생각하기 전에 2D 스페이스에서 좀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고 넘어가면은 왼쪽에 있는 그림 A에서 이 파란색하고 노란색이 카메라인데요. 이 2D 스페이스를 갖다가 이 원 디멘셔널 카메라로 어, 촬영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카메라가 볼 수 있는 이 파란 선들이 그 픽셀의 최소 단위라고 해보면 음, 이, 이 회색 마름모가 이 두 카메라로 이 2D 스페이스를 봤을 때 구분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바로 이렇게 유클리디안 그리드로 매핑을 한다고 하면 이 그리드랑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잘 얼라인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더 먼 데로 가면 이렇게 더 심하게 얼라인이 안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스페이스를 가장 잘 월핑을 한다는 게 잘 매핑을 한다는 게 어떤 말인가라고 하면 이 저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런 오리지널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를 갖다가 월핑을 해서 이 카메라 레이와 잘 얼라인 되는 월프 스페이스가 좋은 워피 스페이스다. 그러니까 그런 프로퍼 스페이스 월핑이 무엇인가에 대한 데피니션을 오른쪽처럼 하고 있습니다. 식은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요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게 의미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원래, 근데 혹시 지금 제 마우스 포인트가 잘 보이나요? 네, 잘 보여요. 네. 이 왼쪽 그림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원래 스페이스, 오리지널 스페이스에서 아무 두 점을 뽑아서, 이제
그 두 점을 카메라에서 봤을 때의 그 거리들의 차이랑 이걸 월프한 스페이스에서 봤을 때 거리 차이가 유지가 되도록 하는 게 좋은 워핑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예시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식이 무슨 뜻이냐면 이 CI가 카메라들이고 이 X1, X2가 여기 이 두 점이라고 했을 때 먼저 파란 카메라에서 보았을 때는 이제 한 칸이 차이가 나겠죠? 여기 점이랑 여기 점이랑. 그래서 이 텀이 그게 될 것이고, 그리고 노란 카메라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한 칸 차이가 나니까 이 오른쪽 텀이 뭐 1 더하기 1해서 2가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좋은 워핑을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 B의 경우는 아니고 이 파란 레이들과 이 노란 레이들이 그 그리드 축이 되는 워프 스페이스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게 프로퍼한 월핑이 된다라는 걸 보이려면 그러니까 이 데피니션을 만족한다는 걸 보이려면 이 그림을 이제 살짝 이렇게 돌려서 보셨을 때 이 두 그리드의 차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1 더하기 1 해서 2가 되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우변과 같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 워프 스페이스가 프로퍼 워프 스페이스다라고 2D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요 아래 있는 식이고요. 혹시 여기까지 2D에서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그 우변에서는 네. 합, 그러니까 곱이 아니라 합과 같아야 되는 건가요? 아, 네. 이 카메라 각각에서 봤을 때의 거리들의, 이제 카메라들의 합을 나타낸 겁니다. 왼쪽 그러니까 오른쪽 텀은 이해를 했는데 왼쪽 텀이 뭔지 한번 다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아, 이 F가 이제, 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의 월핑인데, 근데 그 그림이 없어서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요 왼쪽 A 그림에서 이걸 우리가 적절하게 월핑을 해가지고 만든 스페이스가 이렇게 생겼다. 이 파란색과 노란색 축들로 이루어진 월핑 스페이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뭐 네 칸, 네 칸 있는 그리드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요 원래 오렌지색 점들의 거리를 구한다라고 하면 이 왼쪽 텀이 이 노란색 축 방향으로는 1만큼 차이가 나고 파란색 축 방향으로도 1만큼 차이가 나니까 그냥 뭐 삼각형 대각선 구하듯이 해서 이 왼쪽 텀이 2가 되는 겁니다. 그래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럼 만약에 아, 네. 파란색이 두 개, 그러니까 파란색이 두 개 차이 나고 노란색이 세 개 차이 나면 그러면 2 더하기 3, 5가 아니라 6이 차이, 전체 그리드로 생각했을 때 6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잘못 아, 이해를 한 건가요? 이게 그냥 뭐지? 그러니까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되듯이 그러니까 2 더하기 3이 5가 아니라 만약에 두 칸, 세 칸이라고 하면 여기도 제곱이 있거든요. 그 오른쪽 텀에도. 그래서 만약에 노란색에서 두 칸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은 이 더해지는 거에 4가 추가될 거고 아, 네네, 이해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네. 네, 괜찮으시면 이제 이거를 3D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D에서는 이렇게 카메라 축들을 가져다가 쓰면은 그 프로퍼 워핑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3D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3D에서도 똑같이 카메라 축들에 대해서 그 이미지 스페이스에 있는 점들로 어떤 구성된 스페이스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카메라가 이 N시계가 있다고 하면 그 카메라 스페이스는 이제 2D로 이미징이 될 테니까
ENC 차원의 스페이스로 매핑이 되겠죠. 근데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식은 아까 앞서 있던 프로퍼 월핑이 될 것이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ENC 차원으로 월핑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3차원으로 월핑을 하고 싶으니까 이 ENC 차원을 가져다가 다시 3차원으로 보내주는 거를 고안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ENC 차원에서 프로퍼 월핑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3차원으로 어떻게 보낼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게 이 프로블럼 1의 내용인데 이것도 마지막 줄이 중요한데요. 이 어떤 M이라는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만들었을 때 이 M은 ENC 차원을 가져다가 3차원 우리가 찾고 싶은 그 워크 스페이스로 매핑을 해주는 M 매트릭스가 있고 그 M이 이제 충족해야 할 조건은 어, 이 YJ 그러니까 ENC 차원의 YJ를 가져다가 3차원의 G로 램이 매핑을 해줄 텐데 그 3차원 G를 M 트랜스포즈를 써서 다시 Y로 보냈을 때 그 생기는 차이를 최소화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미니마이즈 한 값이 0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 3차원에서 ENC 차원을 거쳤다 다시 3차원으로 오는 딱 정확한 프로퍼 워핑을 찾을 수가 있는 건데 근데 그거는 안 되는 거고 음, 그냥 이걸 미니마이즈 하는 정도로 약간의 릴렉세이션을 줘서 최대한 프로퍼한 워핑을 찾자라는 내용이 이 프로블럼 1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적절한 M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찾는 이 그냥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가 되고 이 솔루션은 어, 여 가장 위에 있는 이 YJ들에 대해서 PCA를 한 PCA를 한 거에서 세 개의 텀을 가져오는 걸로 M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몇 가지 단계를 거쳐가지고 3차원에서 이 NC 차원을 갔다가 다시 3차원으로 가져오는 M을 찾았고 그러면 이 워핑 펑션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ENC 차원으로 가는 G와 거기다가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곱해주는 걸로 fx라는 월핑을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퍼스펙티브 월핑이 정의가 되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점들이 실제로 어떻게 매핑되는가를 보여주는 게 오른쪽 그림인데요. 어, 이 30도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거의 30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카메라들 사이의 거리가 30도 정도의 경우에 그러면은 이제 카메라가 어느 정도 비슷한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게 되니까 그 기존에 있던 LLF forward facing 데이터셋 같은 경우가 되겠죠. 네, forward facing 데이터셋에서는 아까 뭐 지축을 가까이 끌고 온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퍼스펙티브 월핑도 비슷한 효과를 주게 됩니다. 이 멀리 있는 점들을 좀 가까이 끌고 오는 워핑이 되고 뭐 90도의 경우에는 점을 이렇게 월핑을 시킨다던가 180도의 경우에 이렇게 된다든가 하는 그런 예시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 퍼스펙티브 월핑이라는 것을 저자들이 고안을 했고, 근데 퍼스펙티브 월핑을 쓴다고 했을 때 우리가 또 고려를 해야 할 것이 이 프리트 카메라 트라젝토리에서 이 카메라들이 다 같은 곳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전체 씬을 관통하는 하나의 퍼스펙티브 월핑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씬의 부분마다 서로 다른 퍼스펙티브 월핑을 써야 이게 제대로 프리 카메라 트라젝토리를 반영해서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게 스페이스 सब디비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카메라가 이게 어떤 하나의 씬의 카메라 트라젝토리를 나타내는 건데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있을 때 이 그러니까 카메라 포지션들을
하고 있는 박스를 찾고 그 바운딩 박스에 512배가 되는 거를 전체 씬의 대상의 어떤 스페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그 커다란 바운딩 박스를 가져다가 그거를 그 스페이스를 सब디비전을 통해서 각각 하나하나 सब디비전된 하나하나를 이제 우리가 그 스페이스에 맞는 월핑을 찾게 되는 거죠. 요 아래 있는 게 सब디비전에 대한 건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큰 박스를 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트리 노드가 됩니다. 네, 이 어, 이게 그 루트 노드가 됩니다. 네, 이 노드들에 대해서 계속 이걸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는데, 이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하나의 노드들마다 이 노드를 보고 있는 카메라들을 찾고, 그러니까 원하는 거는 이제 이게 카메라들이 가까이서 이 스페이스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더 세세하게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카메라들이 보고 있는 스페이스를 सब디비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노드에 대해서 이 노드를 보고 있는 이 비저블한 카메라들을 먼저 찾고 만약에 그 카메라의 거리가 어느 일정 수준 이하인, 그러니까 좀 가까이 있는 카메라가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더 디테일하게 학습을 해야 되니까 그 노드를 सब디바이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이렇게 차일드 노드 8개로 서브디바이드를 하게 되고 만약에 카메라들이 가까이 보고 있는 카메라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부분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सब디비전 하는 걸 멈추게 되는 이런 알고리즘으로 सब디비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표현하고자 하는 스페이스를 다 सब디비전 한 다음에는 음, 이 सब디비전을 한 후에 앞에 말씀드렸던 월핑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각각의 스페이스마다 적절한 월핑을 찾게 되는데 그때 이제 카메라가 4개 이상이 보고 있는 노드들에 대해서 워핑을 찾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제 괜찮으실까요? 그 질문 있으신가요? 디바이딩 하는 거는 이해가 갔는데 밑에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줄래요? 왜 네 아, 개의 카메라인지? 이 4개라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카메라가 하나가 보고 있는 경우에는 그냥 이제 그 스페이스를 좀 버린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리고 이 카메라가 너무 많을 때에도, 그러니까, 음, 어, 너무 많을 때에 왜 사로 제한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히 저도 모르겠는데, 아마 뭐 PC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어차피 버려지는 것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개보다 많은 카메라가 그 노드를 보고 있을 때 4개를 골라야 하잖아요. 이 NC를 사라고 설정을 하면. 근데 4개의 카메라를 고를 때 최대한 이 카메라들이 서로 떨어져 있도록 고른다고 해서 그냥 4개 정도면 적절하게 월핑을 찾을 수 있는 그 수준이 아닐까라고 이해했습니다. 만약에 NC가 그러니까 카메라가 어떤 그 에어리어를 보고 있는 카메라가 4개 이하 하나, 두 개, 세 개면은 그냥 그대로 쓰는 거고. 맞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근데 하나면은 너프를 쓰지 못하지 않나? 2개 이상 봐야 돼서 4개를 그냥 세팅한 것 같은데 세 개면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개, 하나, 두 개, 세 개면? 어, 이게 아마 버리는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처음에 버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버리는 거 아닌 것 같고, 왜냐면 버리게 되면 어, 네, 버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음, 오케이. 그러니까 맥스를 4개로 세팅해 놓는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오른쪽에도 그림 보면은
하나인 카메라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아. 하나나 두 개, 세 개가 되게 많이 네, 있는 것 네, 같아. 버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제가 처음에 약간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혹시 또 그 다른 이해를 잘 질문? 못한 것 같은데, 네. 이게 카메라의 트레젝토리를 알고 있는 건가요? 3D로? 아, 네. 일단 카메라 포즈는 다 주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이미의 절대적인 3D 좌표에서 카메라의 한 점의 좌표랑 방향을 전부 다 알고 있다는 가정인 거죠. 네네. 그리고 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서브디비전 알고리즘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이미는 아니고 그냥 이제 월드 코디네이트라는 그냥 네, 이미의 어떤 좌표계에서 이 카메라들의 위치를 다 알고 있을 때 먼저 카메라들을 포함하는 어떤 바운딩 박스를 찾고 그 바운딩 박스를 512배로 늘려가지고 그걸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맥시멈 박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스페이스를 이렇게 하나씩 쪼개게 되는 거죠. 근데 쪼갤 때 이 점점점처럼 아무 카메라들이 안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가까이서 일정 거리 안에서 카메라들이 보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그 스페이스는 쪼개지 않는 거고, 근데 지금 구름으로 한번 쪼개고 나면은 이 구름을 가까이 보고 있는 카메라가 없으니까 이제 그 엘스로 들어가서 더 이상 쪼개지 않게 되고, 네, 또 쪼개고 났는데 이렇게 카메라가 가까이서 보고 있다라고 하면 한 번씩 더 쪼개게 되고 그걸 반복을 하는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그것도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네. 네, 혹시 뭐, 소화전에서 한 픽셀에서 다른 카메라가, 그러니까 다른 카메라에서 모은 똑같은 픽셀이 같은 그 3D 공간에서 온 건지는 어떻게 하나요? 이거, 어, 죄송한데 소리가 조금 제가 못 잠시만요. 알아들어가지고 다시 한 네, 번만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마이크를 바꿀게요.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네, 혹시 그러니까 이제 3D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어떤 고정된 픽셀이 있을 때, 그거를 여러 카메라로 보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카메라들은 어떤 픽셀이 같은 3D 공간에서 왔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게 빨간색이면은 그 빨간색이, 아, 수화전이 빨간색인데, 네. 그 수화전이 다른 위치에서 온 거를 같은 위치에서 왔다고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거는 어떻게 얘가 구분하는 건가요? 근데 네, 일단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카메라는 이제 이미지만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 카메라들 간에 그 점들이 대응되는 점인지 아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다 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카메라들이 어떤 3D 지오메트리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라고 할 수 그쵸.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싶은 건데 이제 네. 아마 앞쪽에 뷰프로스트럼 비저블 카메라 이런 부분에서 그게 궁금해지셨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런 이미지 뭐 픽셀의 값이 뭔지 이런 거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카메라의 3차원 상에서의 위치만 가지고 이제 카메라가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지 이런 건 알 수 있으니까 그걸로 어, 이 뷰 프러스트럼 그러니까 카메라에 보고 있는 그 방향을 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질문 혹시 더 없으시면 이 뒷부분부터 남은 레서드 디테일들을 동관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저 질문 하나만 더 하면, 네. 네. 서브 디바이디드 된 그 공간 하나하나당 워핑 펑션을 다 따로따로 구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이 FI들이 I가 각각 그 노드 하나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뒷부분은 제가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어, 응? 잠시만요.
아, 네. 아, 여기. 여기 맞나요? 네네. 네, 저희가 앞서서는 서브 디비전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는 그 서브 디비전을 바라보는 여러 대의 카메라가 이제 그 픽셀당 정보를 어떻게 저장하는지, 그러니까 씬 레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저장하는지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이 논문의 경우 그 참조 논문 중에 인스턴트 NGP의 씬 레프레젠테이션을 거의 그대로 가져다 썼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스턴트 NGP가 어떻게 씬을 저장하는지를 여기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이 방식이 이제 씬을 멀티 레졸루션 그리드로 저장한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카메라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떤 카메라 위치에 따라서 그 해당 위치를 가까이 보는 카메라가 있고 또 멀리 보는 카메라가 있고 그리고 그 앵글에 따라서 이렇게 화면의 중앙에 있기도 하고 또 가쪽에 있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각 카메라마다 해당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레졸루션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졸루션을 하나로 통일해서 싱글 레졸루션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그런 방법의 경우 각 카메라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일부가 손실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스턴트 NGP 같은 경우에는 각 카메라가 담을 수 있는 해상도를 그냥 그대로 반영해서 어떤 특정 위치에다가 정해진 레졸루션을 할당하는 게 아니라 그 멀티 레졸루션으로 그 사이즈가 다르도록 지금 여기 피규어에도 보시면 같은 공간을 나타내는 두 가지 그리드 중에 하나는 2x2, 하나는 3x3인데 이런 식으로 레졸루션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각 카메라의 정보를 최대한 손실하지 않고 보존하는 방법으로서 멀티 레졸루션 그리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이게 인스턴트 NGP 방식이었고요. 이거를 차용을 해서 애프터 너프에서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제 각 서브 디비전에서 멀티 레졸루션 그리드를 사용하는데 이제 이 멀티 레졸루션 그리드의 저장 방식은 이제 단순히 리스트 어레이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그 각 꼭지점을 좌표를 입력해서 해시 테이블을 찾도록 하는 저장 방식을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예시는 2D로 되어 있어서 지금 꼭지점이 4개인데 여기 피규어 오른쪽에 보시면 0862의 꼭지점을 가지고 있는 픽셀이 있죠. 이게 각 픽셀마다 그 레졸루션이 달라서 이제 이 크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인 저장 방식을 쓰기보다는 그 모든 꼭지점을 입력했을 때에 해당 픽셀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컬러 덴시티 정보가 나올 수 있도록 해시 펑션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 애프터 너프에서는 지금 서브 디비전이 여러 개 있어서 그 각 디비전마다의 해시 펑션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본 논문에서는 본인들이 멀티 레졸루션, 멀티 해시 그리드 씬 레프레젠테이션을 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노드마다 해시 파라미터가 다 달라서 이제 해싱을 잘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해당 식은 가운데 수식에 나타나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보시면 이 i라는 게 그 노드의 넘버를 의미하고 이제 그 i가 붙어 있는 요 파이 ik랑 델타 ik가 이제 각 노드마다 아주 큰 소수가 할당되어서 서로 해싱이 콜리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라고 논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샘플링과 렌더링에 관한 건데요. 저희가 앞서 디비전을 살펴봤고 그리고 씬 레프레젠테이션을 살펴봤는데 이제 그것들을 실제로 이미지를 투영을 시키고 그리고 렌더링을 시킬 때의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existing 워핑들은 이제 각 씬 특성에 따라서 좀 특화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워드 페이싱에 특화된 워핑이 있었고 또 360도 어라운드 뷰를 특화시키는 워핑 방법이 있는데 이제 지금 본 논문에서 설명하는 프리 트레젝토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뷰에 특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샘플링과 렌더링하는 뷰가 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피규어에 나타나는 것처럼 보시면 지금 특히 스테이얼 같은 경우 저희가 계단을 걸어가면은 그 계단의 진행 방향에 맞춰서
뷰가 연속적으로 변하게 되잖아요. 이제 원래 방법, 워핑 방법 같은 경우는 그런 트래젝토리를 사용하기가 비효율적이었는데 해당 F2 널프 같은 경우는 트래젝토리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 함으로써 이제 각 오브젝트나 플레이스에 맞는 트래젝토리를 그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샘플링도 좀 그러면 각 오브젝트에 맞는 그런 트래젝토리로 맞춰서 샘플링과 렌더링을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트레이닝 로스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리컨스트럭션 로스가 있고 그 다음에 디스페리티 로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해당 포인트, 컬러 포인트가 너무 가까워지지 않게 하는 그런 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거리를 역수를 취해서 로스로 삼는 건데요. 그건 이제 어떤 특정 물체가 좀 이렇게 주변 물체가 없이 공중에 떠 있거나 할 때 너무 카메라에 가까이 잡히지 않도록 멀리 떨어뜨려 놓도록 하는 레귤라이제이션 효과가 있고 또 토탈 베리언스 로스도 사용하는데 이거는 이제 특히 멀티 레졸루션의 특성상 이제 가까이 있는 픽셀이더라도 서로 다른 카메라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게 좀 값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좀 스무딩 해주는 효과를 넣어주기 위해서 토탈 베리언스 로스를 잡는다고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메소드였는데 혹시 추가로 질문 있으신가요? 그 월핑 펑션은 모든 그 그리드 베이스 모델에서 다 쓰는 건가요?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공간을 찌그러뜨릴 때 사용하는 건데 이제 공간과 레프레젠테이션이 1대1 매칭 되도록 설정을 하면 안 쓰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뒤쪽에 나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결국 그냥 리마니안 지오메트리 쓴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일반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나 스피어나 모든 경우에도 다 오그노스틱하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데이터셋에 사용했을 때도 결과가 리포트가 되어 있긴 하겠죠? 어떤 지오메트리를 사용하였다고 하셨죠? 한 페이지만 뒤로 가주실래요? 다 뒤에 아, 있긴 한데 네. 그 LS 이거 실험했는지가 그냥 궁금한 것 같아요. 아, 네. 뒤에 내용이 있어서 그건 이제 아, 네, 뒤로 가면서 알겠습니다. 설명을 감사합니다.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스패리티 로스가, 그러니까 카메라의 거리를 떨어뜨린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추측되는 뭐라 해야 지 덴시티가 좀 제로에 가깝게 된 플라이어가 있어서 얘를 좀 뒤로 밀어준다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미지상의 레이를 따라서 컬러 덴시티를 예측하게 되는데 이게 그 로스 리컨스트럭션 로스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데 특성상 좀 가까운 컬러 덴시티가 반영될 확률이 원래 높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너무 가깝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뭐 공중에 떠 있는 물체인데 사실은 동그란 건데 이제 제가 투영해서 보면은 그게 멀리 있는 물체가 이게 그 모양이 좀 잘 예측이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좀 먼 물체에 대해서 더 웨이트를 주도록 고안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제 설명이 충분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실험에 관한 건데요. 실험의 세팅은 이제 데이터셋으로는 원래 레거시로 쓰는 거가 따로 있었고, 근데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이런 자유 프리 트래젝토리에 해당하는 적절한 데이터셋이 없어서 여기 논문을 쓴 분들이 새로 데이터셋을 조그맣게 만든 게 있어요. 그거를 프리 데이터셋이라고 하고, 그거는 이제 그 해당 프리 트래젝토리를 따라서 만든 그런 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셋은 총 3개가 되겠고요. 그리고 베이스라인으로 잡은 거는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리드 베이스로 널프를 진행하는 모델들 몇 가지와 그리고 MLP 베이스로 진행하는 것들로 나뉘어져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특이한 게 트레이닝 시간에 대해서도 이 베이스라인을 좀 분류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F2의 하나 F가 패스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레이닝 타임이 30분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를 본인들은 패스트 트레이닝 널프라고 부르고 있고 이제 그것보다 더 넘어가는 몇 시간 단위로 걸리는 것들은 따로 패스트가 아닌 걸로 분류해서 지금 이 익스페리먼트 표가 작성돼 있어요.
그리고 특히 저 MLP 베이스드 너프들이 트레이닝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것들은 30분만 트레인하고 종료했다라는 의미로 밑에 short라고 표현된 그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트레이닝 시간은 싱글 2080 Ti GPU로 측정했다고 했고, 그리고 본 논문에서도 소개하고 있지만 같은 방식이라도 이 임플리멘테이션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좀 그라운드 트루스 대비 본 F2 너프가 좀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맨 오른쪽이 방금 말씀드린 쇼트인데, 그러니까 이걸 미프 널프를 전부 다 끝까지 학습시킨 게 아니라 30분만 하고 자른 결과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이 주로 내세우고 있는 데이터셋에 대한 결과를 보시면 패스트 트레이닝, 그러니까 30분으로 트레이닝 시간을 제한시켰을 때는 본인들 논문 F2 널프가 가장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이렇게 보이고 있고, 그리고 특이한 점은 지금 프리 트래젝토리에 특화된 모델이 F2 널프 하나밖에 없는데 그 위에 보시면 미프 널프를 끝까지 학습을 시켰을 때 성능이 더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닝 시간 제한이 없을 때는 이제 프리 트래젝토리를 염두에 두지 않고 만들었는데도 미프 널프의 성능이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은 그 트래젝토리에 특화된 데이터셋이었고, 레거시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살펴보시면 근데 개념적으로는 프리 트래젝토리가 결국 모든 다른 트래젝토리들을 포함하므로 여기서도 잘 나와야 좀 해당 논문의 성과가 좋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결과를 살펴봤을 때 저 테이블 2에서는 역시 F2 널프가 좋은 성과를 보였고, 그리고 포워드 페이싱 하는 LLFF 데이터셋에서도 뭐 한 종류의 매트릭을 빼고는 다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퍼스펙티브 월핑이라는 월핑 방식이 좀 여러 가지 신 타입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잘 작동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이블레이션 스터디도 진행을 했는데요. 너프라는 거 자체가 이제 씬 레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씬을 저장하고 표현하는 방식이랑, 그리고 월핑 펑션이라는 이제 기존 유클리디언 리얼 스페이스를 어떻게 내 마음대로 찌그러뜨리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샘플링 메소드가 있습니다. 한 레이에 대해서 어떻게 샘플링을 해 나가냐에 관한 것인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월핑 펑션은 세 가지로 변형시키면서 했고, 그래서 퍼스펙티브랑 기존의 360도 뷰에서 사용했던 인버스 뎁스 방식이랑, 그리고 아예 안 사용한 방식 세 가지를 썼고, 그리고 샘플링 메소드로는 역시 인버스 뎁스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랑, 또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는 많이 점을 찍다가 먼 곳에서는 뜨문뜨문 찍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그런 방식들을 모두 이렇게 좀 잘 조합해서 적용해 본 결과 퍼스펙티브 방식이 좀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일단은 아셔야 될 거는 어느 정도 레프리젠테이션과 이 샘플링 메소드가 서로 궁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월핑 펑션이 퍼스펙티브인데 그거를 샘플링을 인버스 뎁스로 하면 지금 그 레프레젠테이션이 효과적으로 샘플링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중에서 그 궁합이 잘 안 맞는 것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또 좀 안타까운 점은 이 F2 널프에서 사용한 퍼스펙티브 방식 월핑 펑션과 샘플링 메소드 두 가지 다 좀 효율적이다고는 보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장 공간을 좀 많이 먹는데, 이 언바운디드, 그러니까 이 뷰에 거리에 제한이 없다고 가정하는 그런 널프인데, 이제 그것 중에서 인버스 뎁스는 그 멀수록 샘플링을 좀 더 적게 하고, 그리고 멀리 있는 픽셀의 거리를 이렇게 역수루치하는 식으로 가져와서 결국 제한된 어떤 지오메트리를 사용하는 데 비해 퍼스펙티브 방식은 그걸 거의 무제한으로 다 측정한다고 보고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점은 퀄리티가 좋고,
그리고 계산이 그리드 방식이라 계산이 빠르다는 점이지만 또 단점은 또 스토리지 측면에서 그렇게 효율적이진 못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트리뷰션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음, 좀 노블한 방식의 프리 트래젝토리하고 패스트 트레이닝 너프라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제안해서 소타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컨트리뷰션이 있고, 그리고 또 이 프리 트래젝토리를 시험하기 위한 자체적으로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공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물론 그게 씬이 7개로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작은 정도의 컨트리뷰션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바운디드 씬에 이라는 게 아직 그렇게 바운디드 씬에 비해서 정형화된 툴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트리 방식이나 해시 펑션 방식을 두 가지 다 적용을 해서 알맞은 레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또 네, 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리미테이션으로는 역시 그 저장 방식을 엄청난 용량을 사용하도록 구성을 했기 때문에 좀 스토리지 측면에서 비효율이 있고, 그리고 특히 바운디드 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여러 메소드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바운디드 씬까지 해당 F2 너프가 효율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스케일러빌리티가 좀 부족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일단 첫째로 서브 디비전을 나누는 것도 지금 충분하다라고 논문에서 말하지만 사실은 이게 계속 누적되다 보면 어떻게 공간이 부족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스케일러빌리티가 늘리는 것도 스케일러빌리티지만 줄이는 것도 스케일러빌리티인데 이제 그 공간을 축소시킬 수 없다는 점도 스케일러빌리티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해시 펑션을 사용하는데 이 해시 펑션에 대한 저장 공간은 또 유한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 카메라에 촬영한 사진 수가 무한정 늘어나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콜리전 프로블럼이 많이 특정 임계점 이후로는 급격히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또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질문 있으시면 더 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기는 여태까지 너프들은 주로 그 카메라에서 일정 거리에 그 센트럴한 위치에 오브젝트가 있고 그것들을 주로 리컨스트럭션 하는데 리컨스트럭션이라기보다도 그 뷰를 다른 뷰 포인트에서 보는데 봐서 렌더링하는 거에 초점을 맞춘 거라면 요거는 약간 엄청 멀리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좀 한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 네, 그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서 그냥 너프만 이용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이런 거는 옛날서부터 그 에피폴라 지오메트리 이용해가지고 그 카메라 2개 해가지고 그 베니싱 포인트 찾아내고 베니싱 포인트를 이렇게 연결하고 뭐 이래가지고 새로운 씬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3D 리컨스트럭션 아예 한 다음에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사이드 정보가 더 들어가면은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네, 어, 해당 러프가 3D 그리드를 거의 이게 전부 다 채운다고 보여지거든요. 어, 어. 네, 그래서 아마 교수님이 말씀하신 3D 리컨스트럭션과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은 뭐 적다 그러지만 아무튼 메모리를 엄청 많이 쓰는 방법인 것 같이 보이네. 네,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코드는 공개돼 있나? 네, 코드도 다 공개되어 있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해당 논문은 MLP가 되게 타이니 MLP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몇 레이어 안 되는데, 10레이어도 안 되는데, 그래서 점점 이제 MLP 베이스드는 좀 딥러닝스러운 면이 좀 많이 있는데, 이제 어, 이런 해시그리드 방식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스러운 면모는 조금씩 좀 적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네, 더 이상 그 질문, 첫 페이지에 나온 그 동영상 있잖아. 예, 계단 올라가는 거. 예. 그거는 몇 장 가지고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게
학습을 몇 장 가지고 하셨는 학습을 몇 장 말인가요? 가지고 해서, 그러니까 렌더링을, 그 뷰포인트 다르게 이제 렌더링 한 걸 텐데, 학습을 몇 장 가지고 한 건지. 아, 그게 데이터셋에 있을 그거 텐데 지금 네, 예, 데이터셋을 확인해 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음, 오케이. 네. 예, 공개가 돼 있는데 저희가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쳐도 될까요? 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핸드 미팅. 아, 아까 뭔거 같지? 아, 나머지 다